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이제 매장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요새 불경기로 네.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죠. 근데 10월도는 요새 분위기 어떠세요? 저희는 그냥 평소랑 비슷해요. 10월도는 그럼 꾸준하게 돈다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도 아직은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추이를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꾸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외식업을 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좀 생각하는 게 어떤 아이템을 하면 잘 될까 좀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이템 많이 생각하시고 상권을 잡아놓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신데 일단 대부분은 아이템 놓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10월돈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유행을 따라간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상권이 막 번화한 곳에 있지는 또 않잖아요. 오히려 막 골목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창업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솔직히 말해서 상권이 엄청 중요해요. 요식업은 상권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10월돈도 사실 번화가 상권보다는 골목 상권이나 이런 데가 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번화가 상권을 들어갔을 때 뭐 매출도 더 잘 나오게 하겠지만 매출 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자 비용도 높고 월세도 높고 매출이 올라가면 인건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투자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도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국내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유행이라는 네. 키워드를 꺼내 보면은 10월돈은 유행하는 아이템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유행이랑 거리가 멀다라고 봐야 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저희도 사실 유행 흐름을 따랐죠. 저희가 하는 프리미엄 카츠라는 돈가스 시장 자체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10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행을 따랐는데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저희가 이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맛에 엄청 집착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주님들한테도 맛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단은 조금 시작은 미비해도 계속 오셨던 분들이 꾸준히 와주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맛을 잡으니까 꾸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 카츠가 처음에는 유행을 엄청 탔었는데 그게 사실 유행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 정도 후에 이제 바로 거품이 꺼지고 이제 조금 괜찮은 데만 살아남았는데 어설프게 한 데는 거의 대부분 망했고 지금도 이제 많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파스타 같은 개념으로 봐요. 파스타가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엄청 잘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프랜차이즈 파스타 집들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지고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뭐 맛이 괜찮은 데가 많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유행을 타던 브랜드들은 결국에는 오래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행도 거스르고 상권도 거슬러서 잘 됐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맛을 잘 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요리를 오래 했지만 모든 음식이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음식을 배울 때 레시피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하는데 이게 같은 레시피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처음에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맛있는 맛을 냈던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잘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레시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 좋은 음식도 나오고 꾸준히 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레시피만 따라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칼같이 해도 분명히 만드는 방법에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마음에서도 차이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은 맛이 많이 변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카츠마스터 교육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쵸. 카츠 마스터 과정이 중요하긴 한데 카츠 마스터 과정 이후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유지를 못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 맛을 보고 왔던 손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바뀌었네, 양이 바뀌었네, 서비스가 바뀌었네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음식 장사하는 데 있어서 맛도 맛이지만 맛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저는 맛을 내주는 일환이라고 봅니다. 카츠마스터라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기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그래야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나중에 운영을 하거나 고기 숙성을 작업을 하고 정선 작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변수가 생겼을 때 왜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해도를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고기의 숙성된 상태를 그 다음으로 알려줘요. 고기가 숙성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파악이 안 되면은 써야 되는 고기인지 안 써야 되는 고기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죽물은 비법이긴 한데 저희는 딴 데랑 다르게 반죽물을 하는데 이 반죽물도 농도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튀기기
물이 얼마큼 전에 묻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습관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수치적으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루틴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빵가루도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냉동 빵가루를 안 쓰고 생빵가루만 고집을 하거든요. 냉동이 되면은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져요. 빵가루 특유의 고소함과 뒷맛이 좀 더 개운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맛을 주기 위해서 빵가루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빵가루도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반죽물이나 이런 게 묻으면 떡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튀김에 붙어버리면은 그게 타거나 딱딱한 튀김이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빵가루를 배우고 나면은 어느 정도 다 배웠다라는 코스일까요? 일단은 돈가스에 대한 거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운영에 대한 방법을 교육을 시켜드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손님들한테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식 같은 걸 좀 알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러 왔는데 나는 이 음악이 좋다고 틀면은 드시는 입장에서는 비트가 너무 빠르니까 급하게 먹게 되거든요.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나중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른 프랜차이즈들이랑 비교해서 제가 느낄 때는 맛에 대한 완성도를 올리기 위한 교육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제일 커요. 맛없는 음식 팔기 싫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울돈을 만들었을 때도 맛있는 돈가스로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했었고, 맛있는 돈가스를 내주자 해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거를 이제 계속 지켜가고 싶은 거죠. 이왕 시작했는데 제대로 하는 게 좋죠. 손님들도 알아봐 주시죠. 솔직히 말해서 다 알아주시진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여기가 괜찮고 편하고, 먹고 나서 불편하지 않고 개운하다, 속도 안 불편하고 그런 식인 거지,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대신 무의식적으로 조금씩은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럽게 대박률도 높아질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단골률이 엄청 높습니다. 모든 매장이. 시월동 매장 보면은 네. 보통 대형 매장은 사실 없잖아요. 그쵸, 대형까지는 없고 이제 중형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매장들이 손님들로 약간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유행한다는 마케팅이나 돈을 막 투자하는 홍보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다 고정비인데, 마케팅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케팅을 해서 이 매장에 손님들을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냐 못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재방문율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본질적인 건 맛이네요. 그쵸, 맛과 공간의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맛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른 돈까스 브랜드 보면은 기상천외한 돈까스가 되게 많잖아요. 토핑이 막 신기한 게 올라간다든지, 이전에는 못 봤던 부위로 돈까스를 만든다든지,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많은데, 그러한 시도를 보면은 시울도는 되게 클래식한 카츠에 집중을 한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별한 음식을 계속 제공해드리고 싶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특수 부위를 지금 3년 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지를 못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맛이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가 기복이 있더라고요. 고기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누구는 맛있게 먹고 누구는 조금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꾸준하게 완성도 있는 음식을 드시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려서 이제 안 하게 되고 저희끼리만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점주님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세요? 꽤 많이 들었죠. 저희는 처음에 등심, 안심, 치즈, 특등심 이렇게 딱 4개로 시작을 했고 아무 메뉴도 없었어요. 지금 이미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안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구성을 곁들여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바뀐다면은 계절상 메뉴가 조금씩 바뀌는 거지, 너무 많이 하면은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식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랑 매장 사이즈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네. 그 한정 안에서는 지금이 최선이다,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메뉴가 많아지면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시월동 새로운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우상향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거의 우상향하죠. 하향하는 케이스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우상향이에요. 자리 좋은 데 같은 경우는 한번 높은 매출을 찍어서 이제 그냥 가거나, 낮게 시작했던 데는 우상향도 하고, 높아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되게 자영업자 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부러운 거 아닌가요? 계절 안 타고 해마다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고, 요거는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약간 매장이니까. 저는 이게 창업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수익률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인기 있는 메뉴를
매출을 해서 한 방에 이렇게 팍 벌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재방문율이 계속 쌓여서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 그런 재방문율의 바탕에는 또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점주님들은 최상의 맛을 낼 수 있게 교육을 받으시고 적용을 하셔야 될 텐데 어려워하시진 않으세요?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은 돈가스는 엄청 잘하시는데 매장을 조금 깨끗하게 관리 못한다든지, 어떤 분은 돈가스가 조금 떨어지는데 매장을 또 엄청 깨끗하게 관리 잘하신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반복이기 때문에 계속 정해진 것만 안 어기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조금 게을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결국에는 다 잘 하시더라고요. 지점 오픈할 때마다 대표님들이 다 봐주시잖아요. 인테리어 짜는 것부터 해서 공사 들어가면은 다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본사 대표님들이 케어해주는 브랜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봐주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인테리어를 가서 봐주고 꼼꼼하게 챙겨주고 이러는 거는 뭐 아껴도 봤는데, 잘하시는 업체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계속 옆에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 그래야 하자도 없고 나중에 뒤탈도 없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냥 생짜로 맡기는 것보다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매장을 오픈하기 전이나 오픈하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가는 거는, 이게 저희한테 교육을 다 받으시고 새로 오픈을 하셔도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크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모든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자기 매장처럼 오픈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장 하나하나 오픈할 때마다 되게 고생하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꼭 쉬울 돈이 아니더라도 네. 자영업자분들이 요거는 챙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1년차 미만 분들은 세금에 대한 개념이 좀 떨어지세요. 음식점은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3일 내에 보통 돈이 거의 다 들어와요. 배달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막 금방 쌓인단 말이죠. 매출이 조금만 나와줘도.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만약에 소비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역풍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무 숫자를 보지 말라. 숫자를 보는 건 중요해요. 수익률이라든지 코스트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객수가 는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조금 장사 된다고 초심 잃고 처음과 다르게 해주다가 조금씩 이제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이게 한 번 빠지면은 다시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중수가 사실 제일 위험해요. 3년에서 5년. 보통 그때 애들이 많이 다치고 그러거든요. 3년에서 5년 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다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오래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변수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을 이제 너무 가리키려고 하거나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일단은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납득이 안 가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선해야 될 거는 개선을 하고, 아닌 거면은 그냥 흘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팁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저는 자영업자 분들 계신 카페 자주 들어가거든요.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가 매출도 나오고 고생도 엄청 많이 하면서 일하시는데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개인점이면은 개인과 손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남는 게 없으면은 손님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는 좀 답답한 게 이제 네. 음식점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도 계속 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네. 모든 학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멈추는 순간 도태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변해요. 성향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음식 맛은 안 바꾸더라도 뭔가는 바꿔야 돼요. 매장 분위기라든지 아니 뭐 서비스라든지. 네, 오픈하고 나서도 전략적인 생각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네요. 그쵸. 계속 공부를 하죠. 저희도. 그래서 쉬울돈 웹사이트에 새롭게 페이지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이제 생긴 웹사이트 페이지 보면은 장사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고생길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진짜 이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저는 같아요. 보통 웬만한 점주님들 다 말려요. 한다 그러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으면은 네. 최대한 잘 되게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죠. 네. 저희만 잘한다고 되는 네. 것도 아니고 같이 잘해야지 잘 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쉬울돈을 창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사 막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지어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셨다 하면은 장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기본을 잘 지키면은 절대 망할 일은 없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 막막하신 분들, 지금 현재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폐업이나 이제 업종 변경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성공은 아니더라도 망하진 않아야 돼요. 기본까지는 올려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다른 걸 해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엄청 잘 돼야 성공한다는 건 아니고 계속 꾸준히 내가 먹고 살 만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성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을 일단 최대한 충실히 내가 지켰는지 일단 자기 점검, 대신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하면 안 돼요. 최대한 손님들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의견 물어보고 나는 마음가짐이 진짜 끝났다, 이제 뒤가 없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화이팅! 화이팅!